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센터장 박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통계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와 상관 분석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먼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와 달리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 적당한 함수를 대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 형태로 나타나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 A, B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며, 확률의 조건에 의해서 전체 구간에 대한 확률은 1이어야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적분을 이용해 구합니다. 또한 이산 확률 변수와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확률 변수 간의 합과 차,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로 주로 전처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이처럼 종 모양으로 생겼으며, 구간 AB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fx의 곡선과 구간 AB로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 부분이 구간 AB에서의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입니다. 뭔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항 분포의 그래프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전체 구간에서 특정 x 이하의 누적 분포 함수 파이 x는 아래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과 같습니다.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합니다. 이항 분포와 기호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질은 다릅니다.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와 성공할 확률을 나타냈었다면, 정규 분포는 기대값과 분산을 나타냅니다.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은 기대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기대값에서 최대값인 시그마의 루트 2파이분의 1 값을 갖습니다. 3번과 4번은 알아두시면 되는데, 변곡점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생기며, 확률 밀도 함수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입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값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살펴볼까요? 연속 확률 분포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와 x가 10일 때 누적 분포 함수 파이 10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정규 분포는 기대값과 분산으로 표현하므로 기대값은 10, 분산은 4, 표준 편차는 2입니다. x는 10에서의 누적 분포 함수 파이 10은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 그래프는 기대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곡선 전체의 적분값은 1이기 때문입니다. 정규 분포는 뮤와 시그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말합니다. 보통 표준 정규분포는 변수로 x 대신에 z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표준화를 하기 전에 이미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분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Z를 사용하면 이미 표준화가 되었다고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규분포를 어떻게 표준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대값이 μ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서 Z를 시그마분의 x-μ로 치환하면 Z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정규분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수한 경우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규분포를 배우면서 봤던 확률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대값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까지 범위는 95%, 3배까지 범위는 99%의 확률입니다.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정규분포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색칠된 영역이 각각 전체의 68%, 95%, 99%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이항분포의 그래프와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질문했었죠? 이항분포의 시행횟수 n이 점점 커질수록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항분포 BNP는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 N, NP, NPQ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를 시그마분의 x-μ로 치환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과 같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고 다음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5겠죠. 여기서 시행횟수 n이 100이므로 어느 정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항분포 B100의 2분의 1은 정규분포 N50의 25로 우리가 근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값 50의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거리 아닌 45에서 55 사이일 확률은 68%, 기대값 50의 표준 편차 곱하기 2인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거리 아닌 40에서 6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95%, 기대값 50의 표준 편차 곱하기 3인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거리인 35에서 65 사이일 확률은 99%입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교수님 제가 던졌더니 34번 나왔는데요? 혹은 교수님 저는 70번 나왔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운이 좋은 거겠죠? 1% 안에 들었으니까요. 로또라도 사라고 추천해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개의 변량 사이에서 관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량이 얼마나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하루에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공분산은 영어 코베리언스에서 차용해와서 covxy라고 쓰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때 μx와 μy는 각각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공분산의 정의를 보면 공분산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공분산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 x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은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가 아닌 상수와의 공분산은 0입니다. 확률 변수 x와 y의 공분산은 y와 x의 공분산과 같습니다. x의 a배, y의 b배의 공분산은 x와 y의 공분산의 상수 a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x와 y의 상수를 더하는 것은 공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4번과 5번을 함께 나타내면 6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간의 덧셈은 7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합별로 공분산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7번을 일반화해서 확률 변수를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었을 경우 x와 y의 공분산은 공분산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분산과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a제곱의 x의 분산 더하기 b제곱의 y의 분산 더하기 2배의 ab의 x, y의 공분산입니다. 뭔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앞에서 보았던 공분산의 성질 중 1번과 7번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와 y가 만약 서로 독립이라면 공분산이 0이기 때문에 공분산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제를 살펴봐야겠죠?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봅시다. x가 1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이고 2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 3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2입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의 기대값은 9분의 2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면 0.5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y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볼까요? y의 기대값은 8분의 13, y제곱의 기대값은 8분의 23, 분산은 64분의 15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xy의 기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각 확률의 x값과 y값을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6개의 덧셈이 나오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8분의 27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공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은 xy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의 곱을 빼면 됩니다. 앞에서 구한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8분의 1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했던 값들을 모두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분산을 구해봅시다. 확률 변수 x와 y와 앞에 어떠한 상수도 곱해져 있지 않아서 1의 제곱은 1이니까 분산 x와 분산 y가 그대로 나오고 공분산 앞에는 2만 붙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결과들을 대입하면 64분의 6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x와 y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변수에 따라서 사실 공분산 값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분산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확률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는 correlation에서 따와서 core xy로 표기하거나 rho xy로 표현하며 구하는 방법은 x와 y의 표준 편차의 곱분의 x와 y의 공분산으로 구합니다. 상관계수의 성질은 상관계수의 정의와 공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는 당연히 1입니다. 또한 x와 마이너스 x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공분산과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는 y와 x의 상관계수와 같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값으로 주어지며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d의 상관계수는 a 곱하기 c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가 나타나며 상수값들은 상관계수의 부호 말고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입니다. 서로 독립이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제를 살펴봅시다. 두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 표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눈여겨볼 게 있는데 가운데 대각선을 쭉 그었을 때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줍시다. x의 기대값은 3분의 4이고 x제곱의 기대값은 3분의 7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x의 분산을 구하면 9분의 5가 나옵니다. 아까 대각선을 경계로 대칭인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x와 y의 기대값과 분산이 모두 같습니다. xy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오고요. 앞에서 구한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 그리고 방금 구한 xy의 기대값을 이용해 공분산을 구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x와 y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와는 달리 연속적인 실수 범위 내에서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였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정규 분포는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종 모양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었고, 표준 정규 분포는 그 중에서도 기대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였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이고,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분상과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통계학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는 어떤 모양을 가지나요? 1번 비대칭적인 직선, 2번 종모양의 대칭곡선, 3번 계단형 분포, 4번 불규칙적인 분포. 정답은 2번 종모양의 대칭곡선.